자, 이게 이제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법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일단 어휘. 전체적으로 이제 어휘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문제 4개. 그 다음에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알아둬야 되겠지, 그치? 자, 이제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읽어보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사례를 들어서. 잠깐만요. 이거 지금 토마스 에디슨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로사 파크, 그 다음에 마더 테레사, 그 다음에 지금 엘버트 아인슈타인까지 지금 사례들을 들고 있잖아, 다 해서. 그래서 예시가 4가지가 열거되고 있는 구조니까 이제 우리가 주제문을 찾는 쉬운 방법은 이 예시가 끝나는 부분을 보면 되겠지. 이거 예시를 가지고 이제 주제를 도출하는 구조니까 그 예시가 끝나는 부분을 봤더니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고 있다. 자, 도치라고 하는 건 뭐야? 강조의 역할 하잖아요. 도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그때 배웠듯이 도치는 강조를 한다. 그래서 주제문들이 주로 강조된다고 배웠고, 자, 얘는 이제 어떤 어떤 도치인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아니다, 지금 지금 미리 설명하는 게 낫겠구나. 자, 우리가 얘는 이제 so vs라고 하는 녀석이죠. 자,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do나 does나 did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조가 되겠지.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또한 그렇다. 또한 그렇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또한 역시 여러분들이 아하하는 탁월함의 순간들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이 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지. 앞에 있는 4가지 사례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빈칸이라고 적어두고, 그 다음에 이게 문맥상 의미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 아하라는 이 모먼트, 아하 모먼트가 의미하는 건 여기 나와 있듯이 깨달음의 순간을 의미해.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문맥상 의미로. 그러니까 탁월함에 대한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된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이 예기치 않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큰 노력 없이 그냥 뭔가 일어나는 아하하는 순간적인 탁월함의 깨달음의 순간, 이제 이게 이 글의 주제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각각의 사례 속에서 방금 이 아하라는 이 깨달음의 순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가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토마스 에디슨이 이제 사우전드가 1000번인데 10이 들어갔으니까 10,000번이 되겠죠. 10,000번을 실패를 했고요. 제가 아까 어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1번. 10,000번 이상을 실패했다. 자, 뭐 할 때까지냐? Like abortive writing이니까 번개처럼. 자, 번개라고 하는 것이 아하라는 깨달음의 순간을 나타낼 수 있는 어휘가 되겠죠. 그렇죠? 자, incandescent light bulb는 백열전고고요. 백열전고에 대한 어떤 어려움, 난제에 대한 해결책. 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죠. 이게 그에게 떠오를 때까지, 글을 칠 때까지니까, 번개처럼. 그에게 갑자기 떠오를 때까지. 이게 바로 아하라는 깨달음의 순간이고, 자, 이것 덕분에 그가 세상을 바꿔놓았다. 좋은 측면으로 바꾸겠지. 이게 바로 탁월함이 되는 거죠. brilliance. 제가 한글로 쓸게요. 아까 밑에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로사 파크 경우, 로사 파크의 경우를 한번 읽어볼까요? 로사 파크는 이제 알지 못했다라고 나오고요. 레지스트에다가 3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녀의 상황. 여기 컨디션이라는 단어는 컨디션하고 똑같아. 쌤이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명사의 형태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명사인 경우가 있고 동명사가 명사처럼 되는 경우가 있죠.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면 뭐 클린이 이제 그래요. 클린이나 클리닝 둘 다 청소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둘 다 똑같은 의미로.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컨디션이나 컨디셔닝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컨디셔닝은 상황이라는 뜻인 거야.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거부하기로 또는 대항하기로 선택을 한 것. 이제 그게 뭐냐, 어떤 상황이냐,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로사 파크는 흑인이에요. 흑인 여성이고요. 예전에 이제 인종차별이 정말 심했던 미국의 어떤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배경 속에서 뭔가 그 인종차별에 대항했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래서
여기 인종적 편견에 대한 부당함에 이제 맞서기로 했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병렬.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거야. 뭔가 투옥이나 감금 또는 비팅. 이것도 지금 동명사인데 이제 명사처럼 쓰여서 폭력. 또는 훨씬 더 나쁜 것들. 그러니까 요렇게 또 이어져 있지. 내가 사각형으로 보여줄게. 표시를 할게요. 감옥에 갇히는 것, 그 다음에 폭력, 이게 비트가 치다 때리다니까요. 그리고 훨씬 더 나쁜 것들에 대한 뭔가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라는 단어가 위험을 감수하다니까.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것. 이러한 것들이 혁명에 대해서 스파크했다. 스파크라고 하는 건 촉발하다, 유발하다. 트리거가 이제 똑같은 단어가 되겠지. 트리거. 같은 말이고요. 여기다 어휘 한번 적어볼까요? 아까 3번, 여기다 4번, 여기 스파크에다가 5번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제 혁명을 유발했다.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뭐냐? 역사를 바꿨대. 모든 남성과 여성들을 위해서 인종에 상관없이. 아까 제가 인종에 상관없이는 아까 배경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인종차별에 대한. 그래서 regardless of가 맞아요. 인종에 상관없이. 여기까지 6번인데 여기는 별표 하나 해주는 게 낫겠군. regarding 같은 거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아하라는 깨달음의 순간은 뭐냐면 여기 이제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자면 이제 버스에 딱 올라탔어, 로사 파크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버스 같은 경우가 백인과 흑인의 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백인들의 구역이 다 차 있는 경우 차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백인이 와가지고 로사 파크한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니까 그 버스 기사가 자리를 당장 내주라고 한 거야, 양보하라고 한 거야. 로사 파크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네. 흑인들 구역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게 됐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이러한 부당함에 대항하고 그 다음에 거부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이와 같은 결정들이 어떤 순간적인 깨달음의 순간이고 이게 왜 탁월함이 되냐면 역사를 바꿔놓았잖아.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인종차별 철폐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제 법적으로 제정까지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혁명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탁월함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역시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테레사 소녀 같은 경우가 그녀의 이제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 이제 어떤 자리였냐면, 자, 인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계급 사회잖아요. 그래서 특권 계층. 프리빌리지라는 단어가 특권이라는 뜻이고 프리빌리지는 특권을 가진이라는 뜻이니까 특권 계층을 가르치는 어떠한 자리니까 상당히 뭔가 명예도 있을 것이고 뭔가 상당히 수입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떠났다는 얘기지.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 뭐 하기 위해서냐? 반대되는, 즉 특권 계층에 이제 상반되는 가난하고 forgotten, 잊혀진, 즉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당연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겠죠. 그때 우리 했던 인세인하고 똑같은 말이고, 그 당시에 이제 테레사 수녀는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역량, 이와 같은 결정,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결정이 바로 아하라는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었어.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다. 이게 뭐야? 이제 탁월함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해결책을 얻어냈는데 바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대성 이론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여기서 상대성 이론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탁월함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하의 깨달음의 순간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가 꿈을 꾸는 동안 순간적인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A beam of light는 한 줄기 빛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한 단어로 바꾼 광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광선을 타는 것에 대한 꿈을 꾸는 동안. 그래서 역시나 전부 다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지막 문장이 더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영자, 그 다음에 빈칸,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깨달음의 순간을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까? 왜냐면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깨달음이란 단어를 한번 적어봅시다. 가장 쉬운 건 realization. 또는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데
뭐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거예요. 유레카요, 유레카. 네,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죠. 유레카. 아하라는 이제 그런 깨달음의 순간 유레카라고도 하고 또는 awakening.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깨달음이란 단어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만약에 주제나 제목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참고를 해두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 1번 같은 질문은 어휘가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 문맥상 의미, 아까 아하라고 하는 것, 아하 모먼트의 이제 문맥상의 의미는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지. 자, 그리고 주제나 제목.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를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컨트리 음악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쌤이 예상하기로 확률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내용일치로 정말 너무 좋은 글이거든요. 내용일치로는 정말 막강하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세 학교 중에 한 곳은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이제 따로 동그라미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 일단 글의 소재가 컨트리 음악이네 보니까. 자, 컨트리 음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미국에 있는 음악이고요. 미국의 전통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업적인 요소들이 결합해서 탄생한 곡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민요와 여러 가지 블루스라든가 상업적인 노래들이 이제 믹스돼서 만들어진 트로트 같은 느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요즘 또 트로트 대세잖아. 미스터 트로트. 어제 뭐 결승전 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여기 한번 봐볼게. 자, 컨트리 음악에 대한 주된 테마가, 즉 주된 주제라고 하는 것이 일과 자유와 그 다음에 alienation이라는 단어는 소외잖아요. 소외였다.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고요. 자,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대략 6분의 1이죠. 1/6는 모든 최고의 20개의 선정곡 중에서 6분의 1 정도에 나타났다. 역시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20곡 중에서 6분의 1이면 대충 몇 곡이죠? 3곡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 있어. 대략 3곡. 반올림해서. 자, 컨트리 음악 그 자체가 상업적인 갈래, 파생물, 업슛이라는 단어가 갈래나 파생물이라는 뜻이야. 전통적인 노래. 그리고 기악곡이라는 뜻이야. 악기를 연주하는 곡. 기악곡. 남부 지역이에요. 북부가 아니라. 자,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전통 노래, 우리나라의 민요 같은 경우는 노동요인 경우가 많잖아. 뭔가 농경 사회에서 많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도 북부와 남부를 나눴을 때 여러분들 남부지대는 농경 중심인 사회였고요. 북부가 이제 공업이나 어떤 산업지대였죠. 그래서 남북전쟁의 시초가 됐던 노예제 같은 경우도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남부에서 이제 꼭 필요로 했던 거지. 그래서 남부에서 노예제를 지지했고 북부에서는 이제 철폐하자고 해서 일어났던 거니까 이제 기본적인 배경은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남부에 있는 어떠한 기악곡 또는 이제 전통적인 노래들의 상업적인 갈래다 또는 파생물이다. 역시나 내용.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전에는 자, 여기 carry on이라는 단어가 전승하다란 말인데요. 이 전승하다란 말을 이제 간단하게 바꿔서 말해볼게요. 쉽게 말하면 계승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oral tradition이라고 하는 건 이게 구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 의지. 그러니까 말로 전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전으로 전승되었다. 즉 구전으로 계승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내용 기억해야 되겠죠. 내용. 내용으로는 정말 좋은데 여기가. 자, 그 결과 처음부터 컨트리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셀틱 믹스. 자, 별표 유일하게 빈칸이 나올 수 있는 곳이죠. 또는 어휘. 절충적인 혼합이었다. 혼합체였다. 자, 절충적인 혼합체란 말은 다양한 어떠한 장르들이 섞여 있다라는 얘기고요. 뒤에 그럼 보면 저희가 알겠죠. 어떤 것들이 뭔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연히 관계대명사고 포함시키고 있겠지. 고대의 어떤 영국의 발라드라든가 미국화된 이러한 버전.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여기서 발라드를 가리켜. 그러니까 고대 영국의 발라드와 이 고대 영국의 발라드의 미국화된 버전들, 거기다가 sacred songs 하게 되면 성가, 그 다음에 minstrel이라는 단어가 음유시인이니까 음유시인의 곡들, 그 다음에 초기의 블루스, 거기에다가 많은 유형의 곡들인데 어떤 곡들이냐,
수회에 걸쳐서 상업적인 대중음악 산업에 의해서 산업으로부터 흡수된 노래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부분씩 들어가 있겠지, 요소들이. 그래서 이제 절충적인 혼합체라는 단어가 나왔던 거죠. 역시 내용 주의. 진짜 내용으로 보자면 정말 좋은데 여기가. 그래서 20세기에 걸쳐 이게 좀 발음이 안 좋네. 발음이 좀 약간 좀 그러니까요. 제가 20번째라고 하겠습니다. 20번째 세기에 걸쳐서, 자,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컨트리 음악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from 다음에 여기 into가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from A into B 하게 되면 A에서 B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into라고 하는 것이 변화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수거들 중에서 뭐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그 다음 뭐 convert A into B도 마찬가지고 change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또는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번역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의 이제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into가. 그래서 홈그로우는 뭐냐면 토착을. 자, 토착을한 말은 왜 그러냐면, 원래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통적인 어떠한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착을 한 말은 이제 전통적인 요소를 말하고, 마음에서 우러난이란 뜻은 뭐냐면, 처음 여기 보면 어떤 일이나 자유나 어떠한 소외 같은 것을 나타내는 어떠한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진심에서 우러난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유추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어찌됐든 여기 어휘 조심해야 돼. 물론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토착적인이라는 단어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앱, original, 자, 내용 문제 나올 때 가능하고요. 또는 그 다음에 이제 indigeni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티브도 되죠. 이런 단어들이 이제 토착을 한 의미로 쓰이는 것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특히 indigenious라든가 앱 오리지널 같은 단어들은 이제 수능 특강에서 종종 사용되는 단어들이야. 여기 있는 것들이 토착을. 좀 스펠링이 좀 알아보기 힘든가요? 알아볼 수 있죠? 그 다음에 heartfelt, 뭔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이니까 진심에서 우러난, 뭐 sincere 같은 느낌들. 네, 이러한 음악으로부터. 그럼 이제 이러한 음악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노동자 계층이라고 나와 있죠. 노동자 계층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여기에서 상업적인 음악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생산되었고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노동자 계층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겠지, 그치? 뭐 하기 위해서냐, 근데 노동자 계층의 정체성에 어필하기 위해서. 어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끌다란 뜻과, 또는 호소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노동자 계층의 마음을 뭔가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뭔가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제작된 어떤 상업적인 음악이다. 자, 상업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상업성은 대중성하고 관련이 있죠. 클리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상업성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 자체가 뭐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보급이 되고 보편화된다라는 말은 대중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장 다수의 그룹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에서. 그렇잖아, 중산층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업성을 띨 수밖에 없겠죠. 네,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대중성. 자,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 즉 컨트리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노동자 계층인지 아닌지는 웨더, 상관이 없다. 자, 웨더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서 양보절로 쓰였는데, 양보절 같은 경우에 뭐뭐이든 아니든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 상관없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줘, 항상. 그러면 더 매끄럽게 해석이 돼. 그러니까 그 컨트리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노동계층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해 보여, 여기는 문장이. 밑줄 한번 그어보고요. 글의 흐름상 빈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례를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상류계층의 어떤 사례가 나오는데 upper class는 이제 상류층이잖아요. 거기다 대통령, 미국에 있는 아주 미국의 예전에 대통령 분이었죠.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상류층이야. 즉 노동자 계층이 아니잖아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대. 이 컨트리 음악에 대해서 무엇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냐면 바로 뉴잉글랜드에서 교육을 받고 상류층에 속해 있는 이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선언하기를 가장 좋아하는 음악으로서의 이 컨트리 음악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위에가 글의 흐름상 빈칸이 나올 수 있다고 한 이유야. 왜 그러냐면 이 부시 대통령이 상류층이지만 이 음악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했던 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층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대통령이 왜 상징적인 의미라고 했을까요? 이 컨트리 음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regular American 별표 한번 해보고 자 이거 문맥상 의미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맥상 의미 해석해보면 보통의 미국인이란 얘기인데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명백합니다. 자 여기 지금 is가 동사가 되고 얘가 주어가 되겠지. 그래서 unmistakable이라는 단어는 실수할래야 할 수 없는 이니까 분명한 명백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of이나 빈칸 하나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regular American이 갖는 문맥상 의미는 이래. 잘 생각 한번 해봐. 자 대통령이에요. 정치인이죠. 근데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누구의 지지가 필요해? 상류층의 지지가 필요해? 아니지. 그 사회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들의 지지가 필요하잖아. 바로 그 대중들이 누구야? 노동자 계층이야. 그래서 노동자 계층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돼. 호소하고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비록 태생은 상류층이지만 컨트리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대중성, 즉 보통의 미국인, 노동자 계층에 대한 정체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야. 이제 그게 바로 상징적인 의미라고 나타낸 거죠.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니까. 실제로는 상류층이지만 노동자 계층을 나타내는 바로 이 컨트리 음악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야. 내가 약간 대중들에게 관심이 있고 나도 보통의 미국인이다. 태생은 상류층이지만 나도 노동자 계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왜? 컨트리 음악을 가장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심볼릭 같은 경우도 미묘하지만 어휘 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용일지. 컨트리 음악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노동자 계층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죠? 일단 내용 문제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아까 문맥상 의미. 아까 여기서 regular American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본문에서 찾았으라고 한다면 working class identity를 가리켜. 쉽지? 그러니까 요거 문맥상 의미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 전체가 갖고 있는 이제 해석이나 의미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상류층에 속해 있는 이 대통령이 대중적인 음악의 아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컨트리 음악을 가장 좋아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본인이 노동자 계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준 거죠.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문맥상 의미를 이 문장 전체를 물어본다면 이제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여기 해석 주의하도록 하고 여기가 지금 내용일치로는 상당히 좋은 지문이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해요. 내용 문제로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신에서 내용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서 제가 따로 동그라미 안 할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선순위 매기기. 이 글의 소재가 우선순위 매기기라는 얘기네요. 여기 일단 주제나 제목 하나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읽어볼까? 자,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바쁘다는 것이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equal이라는 단어가 동등하다는 뜻이니까요. 생산성과 반드시 동등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 주의하고. 자, 그리고 삶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얻고 달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글의 소재네요. 자, one we put at the top of our list. 자, 우리의 리스트의 맨 윗부분에다가 놓는 것이니까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뭐야 이거? 이거지. prioritize를 paraphrase 했어. 즉 우리가 우선시하는 것은 결정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가치를, 여기 out of가 뭐라고? from each and every day, 매일 또는 일상. 자, 매일이나 일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가치로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하게 된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자, 무엇이죠, 이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기는지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얻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를 결정하니까 지금 이제 우선순위에 대해서 무엇을 매겨야 되는지가 관건이야. 그걸 찾으면 주제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진실은 the truth is. 자, 여기 콤마가 대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he truth is는 그리고 이와 같이 뭔가 연결사처럼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돼요. 실제로 사실 이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보자면 이 컴마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보호 같은 거 나올 때 that을 대신해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컴마를 통해서. 근데 이게 막 격식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이런 것도 가능하다 정도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이 the truth is 다음에 컴마가 나오면 이걸 마치 연결사인 것처럼 이해를 해줘. 그러면 실제로 사실 이렇게. 자, 우리들 대다수가 알지 못하고 있다.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지. 자, 일들에 대해서 뭔가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냐? 저기 matter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자동사야. 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어. 뭐야? 문제죠. 문제점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는 뭐 하게 돼? waste 시간 ing. ing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다. 그래서 우리의 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역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 뭔가 TV를 보거나, 그 다음에 불평하거나, 그 다음 우리의 삶을 잠을 자면서 뭔가 보내버리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심코란 말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 스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 훑어 읽다는 뜻이거든요. 소셜 미디어 여러분들 스크롤 하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걸로 막 빠르게 손가락으로 막 올리고 내려가면서 이제 그런 걸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상에서 뭔가 잡담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일이 아닌데 그냥 친구한테 오고 가는 길에 뭐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가거나 뭐 내려가는 길에 심심하면 친구들 뭐 해? 하면서 뭐 어쨌어? 뭐 이렇게 그냥 의미 없는 통화하는 경우 있잖아. 그런 것들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spend 시간 ing, 시간을 보내다 ing 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make use of가 이용하다, 사용하다. 그럼 make good use는 뭐야? 잘 이용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travel이라는 단어가요, 뭔가 여행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move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말자. moving. 이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일터를 향해서 이동하고 일터로부터 집으로 가는 거야. 한 단어로 하면 뭐야? 출퇴근이죠. 출퇴근이 이제 우리가 commute라고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 적어줄게.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문제점이야.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아까 위에서 나왔잖아. 뭐가 중요해? 무엇을 우리가 우선시할 거냐가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뭔가 TV를 보거나 그냥 잡담을 하면서 통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하려면 이제 그걸 찾아야 될 텐데 좀만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하루에 하고 있지만 궁금하게 여겨. 도대체 우리가 시간이 다 어디로 간 거냐? 항상 바빠. 여러분들 주말에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막 하다 보면 어느샌가 밤이 돼. 그러면서 생각하지. 아, 뭐야, 벌써 주말이 끝났어? 이제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솔직해진다면, 여기서 솔직해진다면이라는 단어가 이제 갖고 있는 의미는 안다라고 이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여기서 모르는 게 문제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conscious. 의미상으로는.
즉 우리가 만약에 솔직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날들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즉 의식하게 된다면 솔직해진다는 말은 그래서 conscious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게 알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뭐 하게 되느냐. 자,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 아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이게 바로 이 글의 해결책이고 주제가 되겠지. 이 글의 주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겨라. 이거죠. 그럼 이제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글씨가 좀.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시간이 사라졌는지를 이제 의아할 필요가 없고 그와 같은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되찾을 수가 있다. 잃어버린 시간들. 자, 그럼 여기서 take back이라는 단어가 되찾다니까 이제 동의어 한번 써보자. 원형으로 내가 써줄게. 가장 쉬운 건 regain이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어? retrieve 또는 때에 따라서 recover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도 이제 빈칸 한번 써볼까? 자, 빈칸 또는 여기 빈칸 됐죠? 자,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어서 자, 이 글은 주제 좀 기억하고 아까 내가 말했던 빈칸 또한 순서 배열도 뭐 나쁘진 않아. 순서 배열 뭐 A, B, C 정도는 가능할 것 같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9강 4번은 제가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이 소재가 천재성인데요. 이제 주제나 제목을 미리 말하자면 천재성의 의의 또는 정의 또는 특징. 자, 요게 이 글의 주제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자, 그 천재나 천재성이라는 그 단어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라틴 말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단어로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고 나와 있고, 자,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타고난 재능이래.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능력,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재능은 천재성에 대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겨졌습니다. Original productivity. 자, original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 오리지널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야? 원본의, 원래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독창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독창적인이란 말은 창의적인하고 흡사하죠. 창의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creative 또는 inventive가 있다. inventive도 창의적이냐. 그래서 이제 독창적인 생산성 좀 말을 패러프레이즈 해놨어. 여기서 말하는 독창적인 생산성이 의미하는 건 밑에 있는 creativity죠. 창의성을 그냥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한 거야. 독창적인 생산성은 뭐다? 창의성. 즉 천재성의 핵심은 뭐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창의성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창의성은 이용을 하게 되는데 자신감 있는 확신에 찬 또는 대담한 그러한 직관들을 이용해 뭐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역, 창의성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천재성의 이제 본질이나 핵심은 창의성에 있다라는 걸 좀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한 것뿐이야. 자, 그다음 그래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연히 이제 창의적인 힘이 나오겠지. 뛰어난 창의적인 힘인 바로 그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한 알려져 있다. 무엇으로 알려져 있느냐? 천재라고 알려져 있다. genius. 그러니까 genius라는 단어가 천재도 되고 천재성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9강 4번이 또 중요한 까닭은 서술형이 또 중요하거든. 서술형이 나올 가능성이 다해서 한 4가지 정도가 존재하는 것 같아. 내가 일단 번호를 매겨줄게. 서술형. 여기가 이제 1번이야. not until이 나왔다. not until 뜻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네.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했다. not until. 근데 지금 여기가 not until 앞뒤로 이다하고 대시 있어. 무슨 구문이라는 얘기야? 이때 강조 구문이야. 이때 강조 구문.
원래 not하고 until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until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인데 이때는 not과 until이 id하고 that 사이에 들어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영작이에요. 일단 1번 영작 여기는. 그리고 이제 얘가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얘를 부정어도치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not until이 문으로 나가. 그래서 not until이 앞으로 나가서 뒤에 르네상스까지 더 르네상스를 써주세요. 지금 제가 칸이 부족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Not until the Renaissance 하고 자 부정어 도치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하자면 부정어가 문으로 나가서 어떻게 돼? 뒤에가 의문문 형태가 된다고 그랬어. 그럼 동사를 한번 봐보자. 자 begin이라는 이 녀석은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 같은 경우 의문문 받을 때 뭘 써? 앞에다가 do나 does나 did로 시작하잖아. 그치? 근데 과거니까 did로 시작을 하게 돼. 블라블라 이렇게 읽어줄게. Not until the Renaissance did people begin to describe an artistic creative potential or the source of inspiration as genius.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부정어 도치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는 게 일단 서술형 1번이에요. 그럼 이제 해석 한번 해볼게. 일단 앞에서 지금 하는 말은 이제 천재성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죠. 정의에 대해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describe ASB 구문이 나왔어. describe ASB, A를 B로 묘사하다. 자, 예술적인 창의적 잠재력을 또는 영감의 원천을 이제 천재성이라고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천재성의 의미가 예술 분야까지 좀 확대된 거죠. 의미가, 개념이. 자, 그 다음 인벤션이 나왔어요. 아까 제가 크리에이티브의 동의어가 인벤티브라고 했지. 그래서 인벤션이 이때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또는 창의력. 이해되지? creativity 대신에 쓴 거야. 인벤션을. 그래서 창의력에 대한 주된 핵심적인 의의는 significance라는 단어는 그때 우리 통계에서 봤듯이 유의미성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근데 의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뭐 의의나 의미나 같은 말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자, 대니아인데 자, 이게 so-called라는 단어는 소위라는 뜻이야. 소위, 이른바 뭐 중이나 대의가 아니고 소위. 자, 소위 이른바 이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이제 발전시킨다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야? 자, 이전에 어떤 누구도 가져보지 않았던 아이디어. 여기 노어는 어휘 하나 적어도 될 것 같거든요. 어휘 하나 적어봅시다. 그렇지. 이제 천재적이라고 하는 거는 창의성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거나 뭔가 개발하는 뭐 이런 거겠죠. 보여주거나. 자, 그래서 in the words of Immanuel Kant. 칸트는 이제 유명한 철학자 이름이고요. 이 칸트의 말 속에서 자, 그다음에 여기는 대시 지금 여기는 대사하고 병렬이야. 명사절이야. 즉 창의성에 대한 주된 의미는 핵심적인 의의는 대디아인데 천재가 여겨져야 된대. 좋은 거 나왔습니다. The very opposite of spirit of imitation. 여기 별표 하나 해주고 자 빈칸 또는 어휘가 나올 수 있는데 어휘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여기 opposite와 imitation. 아까 분명히 위에서 이전에 어떤 누구가 가지지 못했던 생각들을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뭐하고는 반대야. opposite가 반대라는 뜻이니까 모방 정신과는 반대가 돼요. 왜? 모방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 있던 걸 다시 베낀 거니까요. 그래서 반대라고 여겨져야 되겠지. 천재성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 그치? 자, 여기도 어휘 하나 적어주고 빈칸 나올 수도 있어. 자, 게다가 칸트가 확립하기를 밝혀내기를 천재라는 사람들이 cannot indicate scientifically. 자, 별표 역시 어휘. 자, bring about이라는 단어가 일으키다, 초래하다, 이끌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천재성이에요. genius. 어떻게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의
산물, 즉 창작물, 즉 결과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냈는지를 천재들도 이제 뭔가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오히려 그러한 규칙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시하고 있는데, 주고 있는데 자연적인 것으로서 정말 여기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빈칸, 어휘. 여기서 nature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학과는 대척점이 있잖아요. 과학적인, 과학과 뭔가 자연은 반대되는 개념이야. 자연스러운 것은 뭔가 우리가 규명할 수 없는 무언가지, 그치? 과학적인 거는 딱딱 객관적이고 증거가 보여주고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네이처가 중요한 까닭은 이제 밑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알 것 같고요. 자, 따라서 지금 여기 연결사들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이제 서술형이 되겠어. 여기를 전부 다 해석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서술형이야. 왜냐하면 이제 주관식 문제로 한글형 서술형이 이제 어디 학교에서나 한 문제 정도는 나오거든요. 나오는 편인데 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주제나 제목을 써라. 그 다음에 지칭 같은 거, 뭐 대시나 이 같은 거 가리키는 게 뭔지 써라. 또는 문맥상 의미를 써라. 또는 해석을 쓰시오. 근데 여기가 해석이 좀 약간 까다로워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where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볼까? 옛날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where there is a will. 아유, 글씨가 좀 그러네. There is a way.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자, 이 격언을 좀 기억을 해두면 이 where의 쓰임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때 where는 접속사로 쓰였고요. 뒤에 컴마가 있잖아요. 부사절을 이끌고요. 의미는 뭐냐면 어떤 곳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얘는 관계부사라든가 뭐 간접 의문에서 쓰이는 의문사도 아니야. 의문부사도 아니고 접속사야. 이해되지? 지금 여기가 그래. 여기 컴마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 where의 의미는 뭐 곳에서도 되고요. 어떤 경우에도 됩니다. 경우에서.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제 OA to B라고 적어서 외워두는 게 낫겠다. 그렇지. A는 B 덕분이다. 또는 A는 B 때문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천재의 바로 그와 같은 창작물 또는 결과물, 천재적인 어떠한 그런 결과물들이 그의 천재성 덕분인 경우에 그는 그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는지, 떠올리게 되었는지, conceive, 생각해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노을부터 여기 끝까지. 자, 다시 한번 여기 노을부터 여기 끝까지 영작해야 돼. 이제 영작. 세 번째. 영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돼 있는 데다가 to invent가 진짜 주어고, 그 다음에 여기는 communicate하고 병렬로 이어져 있어. 거기다가 noel이 들어가 있어. 아까 우리가 so vs 아까 앞에 있는 질문에서 배웠을 거예요. so vs가 또한 그렇다라면 이 noel vs 같은 경우는 역시 일반 동사 할 땐 do나 does나 did를 쓰고 이렇게 뒤에 주어가 나와. 또한 그렇지 않다라고 써. 또한 그렇지 않다. so vs는 또한 그렇다. noel vs는 또한 그렇지 않다. 그래서 도치가 또 일어나요. 도치가 일어나. 그리고 noel vs 같은 경우는 앞에가 부정문인 경우에 우리가 사용해. 아까 여기 앞에 does not 있었지? 부정문. 이렇게 부정문 다음에 나올 때 우리가 noel vs로 나타내.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또한 아니다라고 해석해야 돼. 해석 한번 해볼까? 또한 그의 능력 안에 있지도 않다. 뭐 하는 것이? 그와 유사한 것. 여기서 말하는 그와 유사한 것은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어떤 창의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at pleasure는 뭐냐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할 때마다 뭐 이런 뜻이거든. 원할 때마다 그와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능력 안에 있지 않고, 자, 여기 methodical이라는 단어는 이제 체계적으로 또는 방법론적으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뭔가 방법 같은 걸 이용해서 뭔가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능력 안에 있지 않다. 자, 그리고
그와 동등한 것을. 자, 여기서 the same이 의미하는 건 역시나 여기서 이 결과물이에요. 창의적인 결과물. 그러한 결과물들과 동일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전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와 같은 지침. 여기서 지침이라는 단어에다가 별표 한번 해보고. 이 지침이 나온 까닭은 여기 있는 이게 체계적으로 또는 방법론적으로 어떤 체계나 방법을 세워가지고, 체계나 방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간단한 예를 들어줄게. 모차르트가 천재 중에 한 명이잖아. 모차르트가 이제 여러 가지 천재적이라고 인정받는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명곡들을 몇 곡 만들어냈죠. 그쵸?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비가 내리고 이런 와중에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미친 듯이 막 콩나물을 막 그리고 있는 걸 상상해봐. 즉 작곡을 했어. 그런 다음에 명곡을 만들어냈는데, 그럼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 같은 걸 적는 거야. 첫 번째, 뭐 전날에 술을 마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가 내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을 자고 일어나서 작곡을 한다. 그러면 명곡이 탄생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체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하라고 전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지침으로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precept라고 해서. 지침이라고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가이드라인. 또는 instruction. 자,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속하는 건 이제 요리 같은 거, 레시피 같은 것이 이제 가장 쉬운 또 예시라고 볼 수 있지. 이제 조리법 같은 경우는 레시피 보고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창의적인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지침이라는 얘기야. 즉 방법적인 거지, 체계적이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나왔어요. 여기 as가 이제 네 번째 서술형인데, 자, 서술형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무조건 포함되는 게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주어주고 나서 그 지문 속에서 어법상 틀린 걸 찾아서 고쳐라. 그런 다음에 이유를 써라 라고 하는 거지. 자, 지금 얘가 위에 보면 알겠지만 상관관계 대명사라고 돼 있거든. 이때 as가 앞에 있는 이 precept라고 하는 이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어. 쌤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잠깐만요. 이거 지금 필기할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할게요. 4번이라고 한 다음에 어법. 그러니까 지금 여기 4번 여기 어법 자리에 as 자리에 위치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돼. 위치 나오면 틀리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해되지? 왜냐하면 뒤에 봐봐. would push라고 해서 동사가 나오고 있고 앞에 있는 선행사가 precept니까 사물 있잖아. 근데 위치를 쓰면 왜 안 될까? 그걸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는 as를 우리가 상관관계 대명사라고도 하고 또는 유사관계 대명사,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나 뭐 선생님들마다 부르는 의미만 다를 뿐 똑같은 걸 의미해. 또는 의사관계 대명사라 그래. 간호사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자, 의사관계 대명사. 자, 똑같은 말이야. 의사관계 대명사, 유사관계 대명사, 상관관계 대명사. 어렵지 않아요. 이게 as가 관계 대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유사관계 대명사. 저는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할게요. as가 쓰이는 경우는 첫 번째, as. 여기 뒤에 게 유사관계 대명사. 두 번째, the same A as B. 이때 as.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uch A as B. 이때 as가 이제 유사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해. 그럼 이제 눈에 보이지? 앞에 뭐가 있어? such가 있잖아. such A as B. 붙어있는 such as가 아니라 이때 as가 관계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주어가 없잖아요. 그치? 이제 이해됐지? 이게 이제 네 번째 서술형이야.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자, 위와 같은 지침 속에서, 자, 어떤 지침이냐? 그들은 누구야? 다른 사람들이야. 여기 있는 이 다른 사람들을 위치에 두는 거죠. 어떤 위치냐? 똑같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위치에 놓는 이와 같은 지침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등한 것들을 전해줄 수가, 동등한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그의 능력 안에 있지도 않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좀 해석이 많이 복잡해.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틱하다라는 거지. 수능틱하다란 말이 뭐냐면, 수능에서는 이제 이렇게 쉬운 말을 막 돌리고 돌려서 막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렵게 꼬아서 설명을 하는 편이라는 얘기지.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장 수능틱하다고 하는 게 이런 거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 이제 할 일 다 끝내서 이제 집에 갈 거야 라는 걸 이제 돌려서 한번 표현해 볼게. 뭐 이렇게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또는 뭐 할당된 과업을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을 정도로 성취를 해서 나는 나의 쉼터, 나의 은신처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수능틱하다는 얘기야. 막 돌려서 표현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나 이제 일 다 끝냈으니까 집에 갈 거야.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수능틱하다라는 거야. 얘가 그래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다시 해줄게. 일단 수능틱한 해석으로 해드릴게요. 먼저. 자, 또한 그의 능력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와 유사한 것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또는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고 그의 능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지침 속에서 동등한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어떤 지침이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위치에 놓게 하는 지침이야. 좀 말이 어렵지.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야. 아까 제가 모차르트에 대한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명곡을 만들어냈어. 근데 본인이 원하고 어떠한 방법적으로 어떠한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방법대로 그러한 명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아까 위에 힌트가 나왔잖아. 그 자신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명곡을 갑자기 만들어냈는지. 막 그렇게 무작위로 명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명곡이 아니겠죠. 근데 본인이 원할 때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의 능력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은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가 마음 느끼는 대로 어떠한 체계적인 방법 같은 것을 가지고 동등한 것들을 아무 때나 만들어낼 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또한 그와 동등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전해줄 수 없다는 얘기지.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뭔가 명곡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뜻이야. 이해되지? 더 쉽게 말하자면 그 천재적인 결과물들을 원할 때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달해 줄 수도 없다라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 좀 약간 수능틱하게 돌려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이 글은 천재성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는 특징. 그리고 쌤이 설명 안 한 게 있구나. 아까 여기가 왜 네이처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거니까, 그니까.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내키는 대로 다시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천재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의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 네이처가 중요하다라고 한 거야. 빈칸 기억을 해두고 자, 이제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정리를 빨리 한번 해보자. 자, 서술형이 다해서 1번부터 4번까지 4가지가 있었어요. 각자 다 중요하거든요. 거기다가 중간중간마다 어휘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서 배열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문제 낼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은 거라서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다.